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매직 구간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고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항상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항상 어느 코인을 먼저 매수를 할 것인가, 장기나 중기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는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13K에서 15K를 터치했기 때문에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5K 지금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13K나 뭐 12K 근처까지 내려갔다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큰 변동성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일단 자금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USDT를 통한 자금은 들어오고 있죠. 조만간 70B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8B를 넘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결국 비트코인은 매직 구간으로 떨어졌고요. 그 매직 구간에서 그나마 힘을 버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USDC를 통한 자금이 계속 빠지면서 USDT로 들어왔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C가 자금이 현재 이 위치에서 이렇게 행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기색이 보이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시면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관찰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켓캡 그 차트 같은 경우는요,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집계에 따른 이제 각 거래소나 코인 시장, 코인 회사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뭐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의 흐름을 걔네들이 제공하는 AP를 가지고 집계를 해서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얘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자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하게 되면 그 하락했을 때 이제 지지받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쯤에서 이제 그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일단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뭐 하락을 했다고 뭐 다들 얘기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알지 우리들은 그냥 예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금이 확 빠져버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관망세고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게 보통인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인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쑥 상승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쑥 떨어지면은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쑥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기존의 그 과거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현재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흐름하고 지금 틀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과 틀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그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현재를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도미넌스는 횡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이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알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덜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시장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조금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알트코인은 아주 엄청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30% 이내에 있는 그런 코인들은 물타기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0% 이내에 있는 거에다가 물을 잘못하게 되면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되고요. 혹시 손실이 뭐 마이너스 50% 이상 이제 난 것들은 손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이제 딱 사게 되면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겠죠.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가.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도 추매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가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를 코인들은 자르고 앞으로 더 끌고 가야 될 코인들은 이제 더 끌고 가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라대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하락해 있는데 여기서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이 살짝 이게 횡보하는 모습이나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알트코인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수익권이 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매수 평균 단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들은 수익 난 거와 교환을 해서 손실을 이제 없애주시던가, 아니시면은 일부 손절을 보시던가 해서 자금을 확보해 두시고요. 내가 주 수익으로 얻을 그런 코인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자금이 현재 가지고 있다면, 뭐 여유적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그러한 작업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자금이 약간 모자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라버려야 될 코인들은 자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 구간을 터치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거든요. 여기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그만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매집 구간에 들어왔다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하락했을 때 사야지, 좀 더 하락해서 사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급등해 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USDT 도미넌스가 신고가를 갱신하기 하려고 지금 많이 상승을 좀 했네요.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하락세에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USDT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을 같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코인과 USDT 도미넌스를 같이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죠. 지금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에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상태가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더리움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큰 변동성이 나올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위아래로 막 흔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을 보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보시면은 거의 역대 고점 구간에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는데, 현재는 지금 살짝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요 구간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을 견인하게 되면 상승세는 단기다 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을 주도를 해야 그 상승세는 오래 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어폐가 좀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상승을 해서 요 구간까지는 올라와 줘야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에서 45 정도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그런 약간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상승세가 이어져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그런 적정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를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지만,
그렇게 사실상 비트코인이 그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을 사시려는 분들이 이제 그만큼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왜냐면은 이제 망할 것 같아서 사실상 많이 사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적정가가 제가 봤을 땐 13K에서 15K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코인 시장의 붕괴식으로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패닉셀하고는 틀립니다. 이제 패닉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이제 공포심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지만 이제 그 패닉셀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거의 그냥 그 사람들 자체가 그냥 다 떠나버리고 아예 그냥 거래나 뭐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망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패닉셀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에서 15K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거기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패닉셀에서 새로운 상승세,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파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USDT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 많이 하락은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좀 버티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할 것이다, 뭐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지받는 모습이 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그 정고점에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힘이 일단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924에서 1196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이제 더 많이 움직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더 많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 과거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그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이제 인계를 받아서 바톤 터치 해가지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코인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을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슈가 좀 해결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겠죠. 그러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아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밑에서의 그런 협상이나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투자 회사들일 것이고요. 자본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뭐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가격은 미리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이슈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격은 저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조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가격이 지금 흔들고 있고 상승을 살짝 비트코인이 상승을 살짝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이 살짝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매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예 지금 없는데 굳이 지금 이걸 들어가 가지고 내가 다시 고통을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또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리지.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위치가 생겼고 지금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시다면 좀 더 지나 보시면은 그래서 항상 발을 살짝 담그고 있어야 되는구나.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살짝 이제 발을 담근다고 그래 가지고 뭐 정찰병을 보낸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뭐 주식 한 주 미리 사 놓고 이제 흐름 이제 본다고. 이제 그러한 식으로 좀 발을 살짝 담그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라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상승하는 흐름은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한번 그 제가 바닥 구간이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는 바닥 구간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게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그다음 상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좀 더 상승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상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 구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을 사실상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좀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다시 상승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바닥 구간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 많이 모양새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약간 좀 틀립니다. 이제 요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좀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잘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느낌상에 나오는 것들이라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지나가다 보면 한번 그 바닥 구간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한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여기가 바닥 구간입니다라는 거하고 이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와 요때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없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얘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턴을 하려면 보통 얘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려면 최소한 얘가 상승을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한번 터치를 해 줘야 돼요. 여기서 왔다가 여기 근처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기간은 이제 다음 주가 기준이네요. 이제 다음 주 기준을 해서 이제 한두 주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행보하고 다음 주에 행보하고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변동성 기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가격대가 거의 바닥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 쪽에, 그러니까 낮은 이제 그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담그고 있어도요, 요런 거는 이제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21K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얘가 한 마이너스 한 25% 하락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한 25%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승하는 거는 엄청나게 크죠. 여기서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이너스 74%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는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자금 운영을 잘못해서 이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너무 일찍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승을 해도 이제 사실상 요 구간에서 사셨으면, 비트코인이 요 구간에 있을 때 이제 사셨으면은 사실상 금방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거,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마이너스 30% 정도면은 비트코인이 한 마이너스 25%니까 한 30% 정도 이제 마이너스일 겁니다. 여기 꼭대기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알트코인을 한 마이너스 한 30% 이제 전후로 이제 살짝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이제 금방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런 마이너스 30%는 그러면 언제 다시 사야 되냐라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이너스 30%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받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게 뭐냐 보시면, 이제 크게 보시면은 딱 두 가지가 있죠.
HA 로우선과 HA 하이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MS 시그널선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사실상 트레이딩하고 추세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행보하고 있지만, 행보하다 보면 HA 로우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와서 HA 로우선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저기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얘가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한 거를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시면 나는 단타 거래를 잘 못한다 하시면 그냥 보유하고 계시던가요. 그러면은 얘가 MS 시그널선을 한번 이제 돌파 시도했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돌파해서 이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다시 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이내에 있는 것들은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사셔가지고 이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올라왔을 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익이 적잖아. 라고 하지만 나의 심리적인 고통을 좀 덜 받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사가지고 심리적 고통을 받느니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셔서 심리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심리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래가 최고입니다. 그렇게만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아무리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했어도, 아니면 어느 한순간 가격이 급등했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제 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자금을 딱 집어넣기 딱 시작하게 되면 일단 보는 눈이 틀려져요. 이제 수익이냐 손실이냐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갈 때다 하면서 이제 그 전에 봤던,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 느꼈던 감정과 틀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감정에 자꾸 이제 그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거래를 하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저도 있습니다. 저가 아예 없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미리 이제 매수하고 매도 지점 있고 이제 손절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미리 걸어 놓습니다. 이제 매수한 것서부터 해가지고 매도 지점 해가지고 거기다가 쭉 걸어 놔요. 그러면 이제 팔리든지 이제 안 팔리든지 일단은 심리적인 동요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좀 적더라도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수익이 오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자기 인생의 이제 코인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집 구간에서 이제 더 많은 수량을 그 코인 개수를 이제 늘려 나가는 이제 거래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보다 매수하는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 전에 이제 단기 거래를 한다던가, 이제 단기 거래에서 이제 물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이제 코인도 있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은 한 번씩 펌핑 나왔을 때 그냥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된 자금으로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코인에다가 이제 그 자금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비중을 더 크게 만들어 줘야, 현재 비트코인이 사실상 언제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이제 이슈가
뭐 해결됐다, 뭐 해결된 조짐이 이제 보인다,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때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제 생각으로는 요게 19K까지 어느새 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할까 말까, 상승할까 말까, 여기서 막 이렇게 꼬드기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한 번에 또 상승을 시켜주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척 했다가 다시 밑으로 쭉 빼겠죠. 이제 쭉 빼게 되면은 이제 요 구간에서 한번 이제 또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요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키워야 된다. 요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영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싹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비트코인 현물 차트네요. BTC USDT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요거 17.6K 하고 이게 18.3K 요 구간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보통 이슈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보통 여기 정도까지는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많이 손절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제 강제 청산을 많이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물에서 이제 청산이 많이 되면 그 자금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다. 선물 쪽에 있지 않고요. 현물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현물 쪽으로 넘어온 자금이 이제 매수를 일으켜서 이제 그 상승세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물하고 선물하고 같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물에서 지금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 위에서 이제 단기적인 거래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도 사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사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삽니다. 사고 1차 매도는 다 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현재 물려는 있지만 저도 이 구간에서 저기 사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타기 그 단기 거래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안 하고 있고요. 1차 매도 된 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상승하면은 그것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남는 이제 가격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 때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이 지나는 흐름을 보고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서 이제 끌고 가겠죠. 그 자금은 이제 그때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 여기서는 주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재 살짝 이렇게 물려 있는 것들은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을 내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집어넣는 거고, 현재 남아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금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가능하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땅 하락했다가 이제 쭉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승할 때 사십시오. 이제 하락할 때 사지 마시고요.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 이제 사시는 겁니다. 보통인 경우는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의 기본은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하고 상승해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하락을 해서 횡보하게 되면 하락을 했다가 어느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하락을 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하락할 때 이제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거의 여기는 저점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해도 2,3천 달러 정도밖에 더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 매수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 매수 구간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때 조금씩 사셔요. 그래서 상승하는 걸 보고 얘가 쭉 상승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지면은 다시 지지받고 상승을 할 때 또 조금씩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받고 상승을 할 때 사셔야 된다. 하락할 때 지금부터 이제 사시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그거는 조금 이게 얘가 이제 하락해 가지고 매수하려고 할 때 이제 느끼실 거예요. 하락할 때 사니까 마음이 너무 쫄려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이제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 조금씩 이제 분할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어떻게 보면 살짝 높게는 되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그걸로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락할 때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일단 심리적으로 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상승할 때 물린 거하고 하락할 때 물린 거하고 하락할 때 물린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가보시면 이제 제 말이 어느 정도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격이 하락했다가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살 때는 이러한 바닥 구간에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저 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구간이나 에서 이제 행보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필요한 거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셔야 그 상승세에 힘을 실어줘서 더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때 사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거래 전략을 만들기 위한 그 차트 설명보다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안정화시키고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실 때 지금 막 이제 안 좋은 이슈라든가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하시면 그런 거를 다 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동요만 일어날 뿐이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채팅방이나 여기 트레이딩비도 채팅방이 있죠. 그러면 지옥 간다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망했다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수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인 경우는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도 이게 추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사야 되는 시간에 사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는 보지 마시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올려주는 그런 차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석한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지금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보시게 되면 그것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그러한 어떠한 것도 참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어떻게 코인 개수를 늘려서 상승했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낼 것인가만 생각하시고요. 코인 시장이 망했다, 비트코인이 12K까지 간다, 14K까지 간다,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중요한 거는 나의 코인 개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분들은 사시고 이제 안 사실 분들은 이제 안 사시겠죠.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을 사시게 되면 이더리움을 잘 안 사시고 이더리움을 사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잘 안 사시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좀 비싼 것들이니까 이제 나눠서 이제 보통 이제 사시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시고 저의 차트를 이용하시다면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 이제 일봉상에서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지지를 받는지를 보시면 일단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매수를 일단 어느 정도 끝내놔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매수를 끝내기 위해서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격이 떨어졌다가 상승할 때 조금씩 사는 거니까 하고 또 떨어질 때 상승할 때 또 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할 때 조금씩 사서 상승하는 쪽에 힘을 실어줘서 상승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밑에다만 걸어놓게 되면요, 그냥 하락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상승에 힘을 주시고 매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현재 물려있는 단기라든가 단기 거래라든가 이제 그러한 코인들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자르게 되면 그 자른 것들은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상승세를 더 키워준다.
큰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만 명심을 일단 하시고, 오늘이나 내일은 일단 금요일이라서 방송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그러한 거를 지금 잘 생각을 하시고요. 가격이 지금 이게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왔어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할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상승할 때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를 받고 지금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 3일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격적인 매수는 언제나 가능하다.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지지받고 상승했을 때는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면 공격적인 매수로 들어가는 시드는 총 시드의 이제 1% 미만, 1% 미만으로 조금만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발만 살짝 담그는 거죠. 손만 이제 살짝 이렇게 담글 정도로만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마음이 많이 심란할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제 다른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는 좀 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뭐 이런저런 채팅방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더 고통받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새롭게 아싸리 여기 야외로 나가셔 가지고 좀 신선한 바람도 쐬시고, 예, 그러한 걸로 좀 일단 마음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마음 잘 추스리고 토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